안녕하세요. 슈로더 투자신탁운용의 사공창환입니다. 지금부터 예고해드린 대로 하나은행 직원들을 위한 슈로더 라이브 웹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ESG 투자와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 전략입니다. 이어서 오늘 세미나의 이 순서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ESG 투자가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ESG 투자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ESG 투자가 우리의 투자와 자산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ESG 투자에서 특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ESG 투자 전략을 살펴보고 그러한 어떤 그 전략의 일환으로 저희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에 대한 소개를 중점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응답을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을 위한 사은품 신청 이 방법을 안내하는 시간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ESG 투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ESG 투자가 뭐냐, 영어로 E와 S와 G인데요, 생소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단어의 뜻만 잘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면에 보시는 바대로 E는 영어 단어 environment, 즉 환경의 약자고요. 그리고 S는 사회죠, society. 사회라는 society라는 단어의 약자고, 그 다음에 G는 영어 단어 governance의 약자인데, 이 governance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기업 지배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환경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 결국 이제 환경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기업을 찾는다는 거고요. S는 뭐냐? 바로 사회를 생각하는, 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기업입니다. 그러자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잘 골라서 투자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G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의미하는데, 이 기업의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대체로 주주 가치를 잘 보호하고 주주의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주 가치가 좋은 기업들은 이미 주가도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예전에 사회 책임 투자 펀드들도 있었고, 여기에 좀 더 추가해서 E가 들어가는데, 요즘 기후변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그런 어떤 이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환경까지 생각하는, 환경과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지배구조, 주주 가치를 생각하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함께 잘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훌륭한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ESG 투자를 지금 하게 되고요. 이런 투자가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비슷한 게 있었죠. 사회책임 투자 방금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사회책임 투자는 그냥 흔히 들어보면 그냥 착한 기업, 올바른 기업에 투자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착한 기업, 올바른 기업이 꼭 투자했을 때 좋은 성과를 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ESG 투자는 최적의 투자 성과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기업인데 주가가 좀 올라가기 어렵다, 그러면 좀 투자하기 어렵고요.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라서 오히려 앞으로 훨씬 더 이익이 높게 성장하고 주가가 잘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는 것이 바로 이 ESG 투자가 이전에 다른 투자 방법과 다른 핵심적인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주된 투자 전략 보시면 투자 배제, ESG 통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투자 배제도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ESG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 예를 들면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 또는 사회적 책임을 아주 무시하고 불량하게 이행한 기업, 이런 기업은 뺀다는 거예요, 이 투자 대상에서. 그리고 ESG 통합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 투자를 행할 때, 펀드에서 주식을 사서 투자하고 보유하고 매매할 때 ESG와 관련된 기준을 다 넣어서 살핀다는 겁니다. 이것은 ESG 펀드뿐 아니라 일반적인 펀드들도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운용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그 ESG 기준을 그 안에 녹여 들어가는 거, 이것이 ESG 통합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지속가능 투자라는 표현도 있죠. 저희는 이 펀드 이름에 지금 지속가능 성장, 이 기업 투자 전략,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이란 말은 결국은 이 ESG의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제가 뭐 지속가능이란 말씀도 드리고 ESG라는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 두 개는 다른 뜻이 아니고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을 영어로 표현하면 ESG 투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슈로더에서 바라보는 이 ESG, 지속가능 투자는요, 장기적으로 지금 이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주주, 환경, 사회, 고객, 직원, 공급자, 규제당국. 이 이해관계자들이 결국은 이제 E와 S와 G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들과 훌륭하고 지속가능한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 투자고 저희 슈로더가 바라보는 ESG 투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ESG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ESG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차트에 보시면 지금 막대 그래프들이 매 분기별로 지금 최근 몇 년간 분기별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한 2018년 Q3 3분기부터 해가지고 최근 작년도 3분기까지 계속 막대 그래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분기별로 ESG, 전 세계 ESG 펀드로 자금이 유입된 규모예요. 그래서 지난 9월 말 기준 최근 3분기에, 작년 3분기에 전 세계 ESG 펀드에 들어온 돈이 자그마치 800억 불을 넘었습니다. 그 분기 동안만 800억 불은 우리 돈으로 지금 한 88조 원 정도 되죠. 그 전보다 계속 이런 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자금 유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ESG 펀드의 잔고도 매 분기마다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9월 말 기준 이 Q3 2020년 같은 경우에 3분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한 1조 2,580억 불까지 전 세계 ESG 펀드의 자금 규모가 늘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납니다. 이렇게 ESG 투자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ESG 투자 펀드에서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도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ESG 펀드가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려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ESG 투자와 관련해서 요즘 이 ESG 투자에 훨씬 더 관심 있는 세대를 우리가 이제 세대별로 구분을 해보면 특히나 이 밀레니얼 세대와 X 세대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소위 여기서 이제 밀레니얼하고 X 세대가 뭔지 모르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주로 이제 80년대에서 2000년 직전까지 태어난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 소위 그냥 우리가 흔하게 2030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X세대는 고전에 한 70년대, 그러니까 지금 한 40대이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 50대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불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베이비 부머 세대.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비 트렌드라든가 이런 데서 왜 이 밀레니얼 세대나 X세대 같은 조금 더 젊은 세대에 관심을 둬야 되느냐? 바로 이들이 앞으로 소비와 어떤 생산,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금 ESG 관련된 어떤 투자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서 어떤 그 소비 활동, 이런 경제 활동의 어떤 그 행태를 비교할 때 마켓 1.0, 2.0, 3.0 이렇게 진화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마켓 3.0을 보면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더 나은 세상 만들기에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품의 질이 좋아야 되고 고객이 만족해야 되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어떤 그 더 나은 세상이라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선택할 때 핵심적인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의 미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치 명제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뭐 기능이나 감성을 떠나서 영성, 그 영혼을 가진 어떤 완전한 인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그 소비 행태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사람들이 이전에는 질 좋고 값이 싸면 상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두 개의 그림이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게 그 파타고니아.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서 살 수 있는 이 옷이죠. 파타고니아에서 만든 스냅티인데요. 이 스냅티 가격이 얼마 정도로 보이시나요? 예. 제가 여기 물어볼 분이 없는데, 예. 이 답을 제가 드릴게요. 저 가격이 한 3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옷을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베이비 부모들은 저렇게 비싼 돈 주고 저런 옷 안 사시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요즘 젊은 세대, 2030 세대들이 저런 옷을 무려 30만 원 넘는 돈을 주고 산답니다. 왜 사느냐? 자, 설명이 있죠. 페트병.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은 매주 이렇게 재활용품 수거하시죠?
저도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저희 아파트에서 하는데, 이 폐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하고 좀 별도로 분리수거를 합니다. 왜냐면 저걸 가지고 가공해가지고요, 저 신칠라라는 원단을 만들 수 있어요. 저 원단을 가지고 스냅티를 만들면 그만큼 폐페트병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그냥 태워서 소각하지 않고요, 탄소 배출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저런 어떤 그 가치 있는 소비에 젊은 세대들은 비록 자기 주머니가 이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돈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역시 아디다스의 울트라 부스트 팔리 운동화인데, 역시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만든 운동화입니다. 이것도 역시 젊은 세대가 상당히 좋아하고요. 이게 지금 그 앞으로의 경제 활동을 책임질 밀레니얼 세대, X세대의 어떤 변화된 소비 패턴이고요. 이어서 지금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 ESG에 대한 어떤 그 구글 트렌드 검색을 한번, 이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에 2018년 19년 이후에 들어가지고 이게 꾸준하게 그 검색량이 증가합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제 ESG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이 ESG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주로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봤더니만,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글자가 작아서 제가 아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맨 위쪽에 하늘색 굵은 실선으로 보이는 게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고요. 그리고 그 밑에 검은색 가는 실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X세대고요. 이 두 세대가 역시 2016, 17, 18년으로 가면서 ESG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구글 트렌드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맨 밑에 아래쪽에 짙은 검은색 굵은 실선, 거의 변화가 없는 실선 보이시죠? 저게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머들은요, 크게 관심 없어요. 그냥 값이 비싸지 않은데요. 근데 지금 밀레니얼 X 세대들은요, 값도 가격도 중요하지만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SG에 관심이 훨씬 많고요. 자,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미래의 어떤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주식인데, 그렇다면 미래에 성장하는 어떤 그 가치, 바로 ESG를 우리가 앞으로 투자해서 빼놓고 갈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ESG 기업들의 제품이 꾸준하게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값을 비싸게 불러도 가격이 높아도 삽니다. 가격이 높아도 사람들이 구매하면은 마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업의 이익이 좋아지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부수적인 이야기인데, 그 ESG 관련 우수한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은요, 월급이 작아도 급여를 적게 받아도 이직을 잘 안 한대요. 이것도 또 ESG 기업들의 이익 경쟁력이 높아지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차트에서 좀 작게 보여서 잘 안 보였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오른쪽에서 지금 곡선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검은 실선으로 아래쪽에 있는 게 MSCI 전 세계 지수입니다. 주가 지수고요. 위쪽에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MSCI AC월드의 그 SRI, 사회 책임 투자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책임을 다하는 ESG 관련 이 지수의 성과가 최근 2019년, 20년 들어오면서 일반적인 주식 지수의 성과를 앞서가는 초과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초과 성과가 요즘 들어서 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ESG 투자는 실제로 이미 우리의 투자와 자산 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떻게 미치고 있느냐? 일반적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ESG 기업 투자가 훨씬 더 초과 성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초과 성과가 그럼 왜 발생하느냐?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자면요, 저희 슈로더에서 투자하는 이 ESG 관련된 기업들은요, 결국은 이해관계자인 어떤 환경이나 사회 주주와의 관리를 통해서 장기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E와 S와 G와 관련된 지속 가능 요인들이 시장에서 이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고 평가하는 재무 회계 자료, 또는 기업의 공시 발표 자료에 잘 드러나질 않아요. 이걸 제대로 조사하자면 그 기업의 제품을 확인해보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들어보고 또 직원들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의 어떤 이 ESG와 관련된 정책을 잘 살펴보고 검증을 해야 되고요. 이런 요인들은 사실은 시장의 그냥 일반적인 애널리스트들이 잘 파악하기 어려워요. 아주 심도 깊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왼쪽에 나오는 그 기업에 대한 컨센서스, 이익 전망치, 아래쪽에 실선으로 되어 있죠. 검은색. 그리고 실제 기업의 이익이 지금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 ESG 지속 가능 이 요인이 굉장히 좋은 지속 가능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은 시장에 기대하는 어떤 이 컨센서스 전망을 수시로 시간이 지나면서 초과해서 성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서는 100의 이익을 전망했는데 ESG 기업들은 120씩 이익 서프라이즈를 발생시키죠. 이렇게 되면은 계속 주가가 시장 지수를 초과하는 초과 수익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ESG 투자가 왜 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한번 사례적으로 저희 슈로더의 여객 펀드 중에서 오늘 소개드릴 이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P투자 여객 펀드의 성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뭐 설정 이후는 2010년부터인데 약 한 10년간이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절대 수익 성과도 꾸준하게 늘어났습니다. 뭐 16%에서 1년에 28.5%, 뭐 5년에 113%, 설정 이후 10년간 한 200% 이상 성과를 냈고, 근데 밑쪽에 보시면 BM 대비 상대 성과도 계속 플러스 1.8에서 5.5, 12.2, 뭐 30%, 60% 시간이 지날수록 이 초과 성과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게 결국은 ESG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특히나 이 펀드는 지난 2017년 11월에 기존에 운용하던 어떤 방식을 ESG 전략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아래쪽에 2017년부터 2018, 19, 20년 4년 연속으로 BM 대비 상대 성과가 5%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12.2% 정도 초과 성과를 시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초과 성과가 나타나면 시장에서 성과가 좋은 펀드를 어떻게 하나요?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2010년 11월부터 운용을 했는데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1억 불도 안 됐어요. 펀드 규모가. 그랬는데 2018, 19년 이후로 성과가 좋아지니까 최근 3년 동안 규모가 20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연말 기준으로 13억 5천만 불, 우리 돈으로 약 한 1조 5천억까지 규모가 늘어났고요.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이 20배 늘어나는데 한 3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ESG는 결국 어떻게 된다? 돈이 들어간다. 돈이 들어가면서 성과를 또 끌어올리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ESG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 다 드렸죠. 지속가능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결국 기업을 둘러싼 어떤 환경, 사회 주주 등과 상당히 훌륭한 관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기업을 잘 찾아서 투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어떤 운용 조직을 갖고 그 운용 조직이 체계적인 어떤 ESG 투자 철학과 투자 프로세스로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성과가 검증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는가를 봤으니까 이제 언제 투자해야 되느냐? 예, 더 이상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최근 2020년 작년부터 해가지고요, 사회적으로 가장 또 큰 문제가 코로나 이슈였지 않습니까?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확산이 됐고, 아직도 우리는 경기 침체로 양극화,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보건 환경위기, 그리고 이 양극화라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이 다 이 E와 S와 G에 녹아 있습니다. 이런 어떤 환경에 대한 대응이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거나 주주 가치를 생각하는 기업들은 바로 이러한 어떤 그 위기와 갈등의 시대에 훨씬 더 나은 해답을 우리의 투자에 제시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떤 투자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런 대안으로서 그러면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 기업을 투자하는 저희 슈로더의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 여러분들이 이미 판매하고 계십니다만 이 펀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펀드 유형은 잘 아시겠죠? 이 원화로 지금 역내 설정된 펀드는 주식 재간접형입니다. 이 똑같은 그 P투자 여객 펀드를 지금 여객 펀드로도 함께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이 달러 기준으로 되어 있는 여객 펀드와 지금 여기서 보시는 역내 재간접 펀드를 선택적으로, 원화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역내 재간접 펀드를 판매하시고 달러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객 펀드를 판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 이 펀드는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운용사 중에서
직접 그 국내 설정된 원화펀드로는 해외 ESG 주식 투자 펀드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그래서 역내 설정 해외 ESG 투자 펀드를 이 최초로 제공하는 국내 외국계 운용사가 어디냐 하면은 슈로더다. 예,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따가 이해하시게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한 거. 지금 이게 역내 재간접 펀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은 펀드를 역외 펀드로도 판매를 하는데요. 지금 국내에 이 슈로더의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역외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사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그 회사가 어딘지도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회사가 어딘지 모르시면 정말 이거는 뭐 나중에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역외 펀드도 있고 그 역외 펀드에 투자하는 역내 재간접 펀드를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역내 재간접의 경우에는 원화로 들어가는데 안에 역외 펀드는 달러죠. 그러니까 환해지를 저희가 100% 수준으로 원달러 환해지 하고 있고요. 이 역내 재간접 펀드는 작년 7월 27일에 설정이 돼서 현재 한 5개월 정도 운용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P투자 역외 펀드는 2010년부터 10년 이상 지금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슈로더라는 회사가 그러면 이런 ESG 지속가능 투자를 얼마나 잘 할 수 있겠느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슈로더는 1998년부터 ESG 이 투자의 역사를 시작을 했고요. 20년 이상 ESG 통합 투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ESG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지속가능 투자팀 애널리스트가 한 21명 정도 있고요. 이 사람들의 보유 경험이 200여 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ESG 투자에서도 중요한 게 기업을 투자하고 나서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 사후 관리를 할 때 그 기업의 경영 활동에 관여를 합니다. 이 관여를 2019년에 57개국에서 1750여 회 이상 했고 또 2020년 작년 말까지 전체 슈로더 펀드에 대해서 100% 운용 과정에 ESG를 반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유엔의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책임 투자 원칙 그 연간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6년 연속 A+ 최고 등급을 받았고요. 작년 6월에 나온 쉐어 액션 랭킹 리포트 전 세계 75대 자산운용사만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 책임 투자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평가했습니다. 그 75대 전 세계 운용사 중에 슈로더가 탑 7등을 했습니다. 7등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주로 잘 알고 계시는 많은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운용사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고요. 슈로더보다 잘하는 회사는 지금 국내에 뭐 거의 없다. 뭐 딱 한 군데 있는데 그냥 합작회사 정도고요. 그래서 순수한 외국계 중에서는 뭐 저희 국내에서 가장 저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영국 스튜어디십 코드 1등급 회원사고요. 예. 그래서 이만큼 슈로더는 ESG 투자에서 그 운용사 자체가 충분한 어떤 투자 역량과 역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저희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의 P투자 역외 펀드의 성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P투자 역외 펀드가 지난 2010년부터 운용됐기 때문에 훨씬 장기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고요. 화면 차트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최근 5년간 성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맨 오른쪽에 2020년 초반에 한번 이 성과가 한번 떨어졌죠. 수익률이 떨어졌다가 회복이 됐는데 저 떨어진 게 이제 코로나 위기로 인한 글로벌 증시 급락이었죠. 근데 보시면 바로 눈에 띄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펀드 성과가 코로나 이후에 원래 이 출발했던 시점을 떠나서 훨씬 더 높은 이 위치까지 수익률이 꾸준하게 높게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색으로 보이는 MSCI AC 전 세계 지수 대비의 초과 성과의 폭을 훨씬 더 늘려나가고 있다. 예, 작년 한 해 동안만 12% 이상의 초과 성과를 냈습니다. 그 수치상으로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2019년에 32%의 성과를 냈고 시장을 5.4% 앞섰습니다. 초과 성과. 2020년 한 해 동안도 28.5%의 성과를 내면서 시장 대비 12.2%의 초과 성과를 냈습니다.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단기 또는 1, 2, 3, 5년 장기 보시면 시간이 흐를수록 초과 성과의 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ESG 투자, 슈로더의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가장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수익률 투자에 있어서 매력적인 대안이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되고요.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 비중 보시면 미국이 38.5%, 요거는 이제 11월 말 기준입니다. 작년. 미국 38.5%로 가장 많고, 유럽이 25.4%, 뭐 신흥시장 15%, 영국 9.8%. 영국과 유럽을 합하면 한 36% 정도 되니까 미국하고 비슷하고요. 회색으로 보이는 게 BM, 벤치마크 비중인데, 벤치마크 대비로는 미국이 시장보다 좀 작죠. 예, 상대적인 비중 축소, 유럽이나 영국은 비중 확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유럽이나 뭐 미국 대비 유럽을 더 좋아한다기보다는 철저하게 이 결과는 지역별 비중, 업종별 비중은 종목 선택의 결과입니다. 소위 말해서 상향식으로, 그러니까 종목을 먼저 찾아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업종이나 이제 시장을 본다는 건데요. 그 종목을 고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지속 가능성 요인에 맞는 기업들이 유럽에 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유럽이 특히 이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ESG 관련 규제가 훨씬 더 정부 차원에서 심하고 기업들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훨씬 더 잘 단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대응을 잘 안 했죠. 소홀히 했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약간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친환경 정책, 기후 대응 많이 할 기후 변화 대응을 많이 할 것 같아서 미국도 앞으로는 기업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업종별로 보시면은 IT라든가 산업재, 금융, 헬스케어, 소비재 이런 순서로 상위 비중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기존의 해외 펀드에 있는 이 유틸리티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어떤 업종이 없습니다. 예, 그런 기업들은 이 ESG 어떤 요인에 맞는 그런 기업을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 10대 종목도 보여드립니다. 예, 화면상으로 보시니까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40개 종목이 있고요. 11월 말 기준으로. 그 중에서 한 10대 종목인데, 이 10대 종목이 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화면상 작아서 그냥 이름만 몇 개 불러드리면, 구글을 운영하고 있는 알파벳 같은 미국 이 빅 커뮤니케이션 기업이죠.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여행 갈 때 많이 보시는 부킹 홀딩스, 그리고 이제 뭐 홍콩의 AIA 보험 같은 거, 이제 그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용팀인데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매니저는 두 사람입니다. 캐더린 데이비슨, 찰스 소머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최종적으로 종목을 짜지만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 글로벌 및 국제 주식 포트폴리오 매니저, 지속가능 투자 헤드, 지속가능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ESG와 관련된 지속가능 투자 팀에 있는 전문가들이 한 3사람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주식을 원래 운영하던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다른 매니저가 해서 이제 3사람. 이렇게 3대3으로 주식 전문가와 ESG 전문가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속가능 성장주 투자 그룹 팀을 형성을 하고 나중에 이 기업들의 어떤 그 후보군을 찾을 때 아주 중요한 지속가능성 지수 분석, 평가 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끝이 아니죠. 슈로더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11개국에 현지 애널리스트 100여 명, 그리고 지속가능 투자팀에 ESG 전문가 22명, 그리고 데이터 분석팀 25명, 그리고 기타 인력 등 해가지고 총 한 160, 70여 명이 이 펀드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앉아가지고 그냥 해외 이 애널리스트나 이런 외부 정보에 의존해서 ESG 기업을 찾는 거하고는 상당히 어떤 투자 종목을 보는 눈이 다르다. 예, 퀄리티, 결과가 다르다. 말씀드리고요. 자,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좀 짧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초기 투자 유니버스 후보군을 선정을 합니다. 약 한 200개 여 개 정도고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 주식 중에서 글로벌 애널리스트 네트워크와 주식팀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이런 기업들은 ESG 투자 기업이 아닐까요? 하고 이제 뽑아내고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두 번째 단계로 와서 지속가능 투자자 그룹 6명의 팀이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 들어가 있는데 지속가능성 지수 분석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 기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20가지 정도 질문을 던져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통과를 못하면 다 떨어지는데 한 절반 정도가 떨어지고 한 100개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셋째 단계로 가서 포트폴리오 매니저 두 사람이 약 한 30에서 50 종목 정도로 압축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면서 사후적으로 계속 그 기업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지속가능성 기준, ESG 기준에 잘 맞는지, 잘 맞지 않으면 경영에 관여를 하고요. 주총에서 투표를 하고요.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빼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순환적으로 프로세스를 돌리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종목은 보통 한 30에서 5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가 두 번째, 그 지속 가능성 지수 평가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말 그대로 이 ESG 기업이냐, 또는 지속 가능성 기준에 맞는 기업이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전에 보셨던 그 6명의 지속 가능 투자자 그룹 멤버들이, 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면서 4가지 큰 축, 환경에 대한 존중, 직원, 공급자, 고객에 대한 대우, 선량한 기업 시민, 그리고 신중하고 분별 있는 자본 배분. 이 4가지 축을 바탕으로 한 20가지 정도의 세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 항목을 예시해보면, 역시 작아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걸 따집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대우가 얼마나 공평하냐, 근무 환경이 얼마나 안전하고 잘 돼 있느냐. 또 하나 공급자에 대해서 공정하게 대하느냐, 혹시 갑질하지 않느냐. 우리나라의 갑질하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다 탈락입니다. 그리고 고객한테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소통하느냐, 이런 것 들어가 있고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어떤 그 윤리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그리고 주주에 대한 어떤 가치를 잘 보장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하고 분별 있게 자본을 배분하느냐, 소통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 20가지 질문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다 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잘 못하게 되면 무조건 탈락이고요. 이 골고루 잘하는 기업을 저희는 최종적으로 선별하는데 한 100개 정도 선별해서 그 가운데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한 30에서 50개 정도로 최종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통과한 기업과 탈락한 기업의 사례입니다. 일본에 쿠보다라는 트랙터 중장비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기업이 외부에서 ESG 평가하는 기관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외부 평가 기관들은 그냥 겉에 드러나는 어떤 수치나 자료만 봅니다. 서스테이널리틱스라는 외부 ESG 평가 기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용평가 회사 MSCI가 신용 등급만 하는 게 아니라 ESG 등급도 매기거든요. 그 회사로부터 MSCI ESG 등급 싱글 A, B보다 C보다 이 A가 더 좋은 거죠. 서스테이널리틱스로부터 94%, 이게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 슈로더에서는 탈락했습니다. 왜 탈락했느냐? 몇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는데, 직원, 공급자, 고객에 대한 대우에서 약한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주와 관련된 신중하고 분별 있는 자본에서 약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좋게 보는 기업도 저희는 탈락시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업은 테루모라는 또 다른 일본의 의료기기 제조업체입니다. 이 기업은 외부 ESG 평가기관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서스테이널리틱스 평점이 45%, MSCI ESG 등급이 그냥 BB 정도였어요. 여러분들 싱글 A가 신용 등급에서 BB보다 훨씬 좋죠. BB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슈로더의 지속 가능성 지수 평가에서는 아주 우수하게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존중이나 직원에 대한 대우라든가 선량한 기업 시민, 어떤 자본 배분, 이런 측면에서 모두 강하거나 중간 이상의 평가를 받았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저희 슈로더는 결국 나중에 테루모를 넣고 구보다를 뺐는데요. 결과적으로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제가 이제 이 두 기업의 5년간 주가를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저희 슈로더의 평가를 통과한 테루모는 5년 동안 주가가 한 177% 정도 올랐고요. 탈락한 구보다라는 기업은요, 주가가 거의 5년 동안 약부합세로 결과적으로는 빠졌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인덱스 펀드나 ETF 투자하시다 보면 이런 어떤 심도 깊은 ESG 기업 평가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액티브 운용을 하는 저희 슈로더 펀드는 밖에서 보지 못하는 거를 이제 내부적인 어떤 애널리스트가 접근해가지고 다 찾아낸다는 거죠. 이게 저희 이 펀드가 갖고 있는 강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로 저희 지속 가능성 지수 평가를 통과한 몇몇 기업을 보여드리고 뒷부분으로 이제 거의 끝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공급을 합니다. 소프트웨어로. 하지만 이 회사가 저희 이 지속 가능성 지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일단 환경 측면에서 요즘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먹여 살리는 게 저 클라우드 서비스 아주어거든요. 근데 이 아주어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클라우드가 왜 좋으냐면 기업들의 자체 서버 대비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90% 정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탄소 어떤 배출을 낮춰주는 그런 부분에 어떤 선도주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 측면에서요, 직원 만족도가 높은데, 예를 들어서 미국 내 직원들은 지금 성별 임금 격차를 다 공개했어요.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요,
CEO, 대표이사에 대한 어떤 보상, 보너스 이런 거 줄 때 사회적 책임을 어떤 그 목표로 달아놨어요. KPI에. 그래서 사회적 책임, 기업 문화 다양성, 직원 만족도가 얼마나 개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CEO가 돈을 더 받거나 덜 받거나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주주 측면에서 보시면 잉여 현금 흐름, 이익이 발생하면 이 3분의 2 정도를 주주에게 끊임없이 보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바대로 이익 전망이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주가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그 트레인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이 기업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아일랜드에 있는 그 이 냉난방, 뭐 에어컨 장치라든가 전기 차량, 뭐 이 에어클리너 이런 것들을 이런 산업용 장비를 제조해서 제공하는 기업인데 특히 이제 냉장 보관 운송에 아주 탁월한 기술적인 어떤 혁신 선도주자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최근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작년 말에 급등했습니다. 왜냐? 뉴스가 나왔죠. 코로나 백신 중에서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보관해야 돼요. 운송해야 돼요. 그런 기술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죠. 이 업체가 바로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뛰었고요. 화이자 백신 수송을 가장 먼저 시작한 서모킹이라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의 자회사인 미국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고객들한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95% 고객들이 유지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사내 주요 인력 유지율 95%. 높은 직원 만족도.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녹색 친환경 제품의 업계 선도주자입니다. 2030년까지 고객들의 이산화탄소 족적 1기가톤을 축소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기업 사례 마지막인데요. 그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이름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미국 기업은 아니고 덴마크에 있는 전 세계적인 풍력 발전 기술 혁신의 선도주자입니다. 환경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과 함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게 풍력 발전 기술이죠. 전 세계 풍력 터빈 그 생산 공급에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환경 측면에서 그런 기여를 하고 있고 높은 직원 만족도가 높은데 그 사례로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중에 3분의 1이 직원 대표입니다. 이런 기업은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대상 고객의 83%가 가장 선호하는 공급자로 재거래도 반드시 이 회사하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어떤 지속 가능 요인들이 이제 이런 어떤 그 기업들의 사례고 저희가 이런 기업들을 주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편입한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사후적으로 봐서 이 기업의 어떤 그 이런 어떤 ESG 관련 요인에 문제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기업은 인도의 대표적인 우량은행이죠. HDFC 은행입니다. 근데 이 은행이 환경 직원 사회 주주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저희가 편입을 했는데 2018년 말에 직원들의 우려가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글로벌 회사 평가 웹사이트에 어떤 코멘트가 왔냐면 보험 상품 교차 판매 압박, 바로 방카슈랑스죠. 이 압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안전 판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상당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운용팀에서 경영진을 만나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바로 경영 관여예요. 사후적으로 주주 행동주의고요. 그렇게 해서 기업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계량적 목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판매 행위 기준을 한계선을 설정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보유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이 경영 관여 활동도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어떤 운용 프로세스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이제 그 펀드에 대한 소개를 대부분 마쳤고요. 그러면 왜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냐? 예. 그 핵심적인 이 펀드를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용사 슈로더 탁월한 어떤 그 지속 가능 투자의 업계 내 선도적 역할을 지난 20여 년간 수행했습니다. 앞에서 보셨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투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160여 명 이상의 글로벌 주식 및 이 지속 가능 투자 전문 인력들이 이 운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어떤 ESG 지속 가능 투자 철학, 그리고 지속 가능 성장 기업 발굴, 고확신 압축 포트폴리오 구성,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영 관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차별화. 슈로더는 그럼 왜 차별화되느냐? 자체 개발한 고유의 지속 가능성 지수, 아까 보셨죠? 20가지의 세부적인 질문 항목,
왜? 환경, 그리고 직원과 공급자에 대한 대우, 그리고 사회적 책임, 주주에 대한 대우,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아주 정성적으로까지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매력적인 지속가능 성장 기업 약 한 40개 내외를 발굴해서 투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017년 11월 펀드 전략을 지속가능 ESG 투자 전략으로 바꾸고 나서 매년 2017년부터 매년 시장을 앞서는 초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이 부분을 보시면 왜 이 펀드를 해야 되는지 충분히 공감이 가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 뒷부분으로 이제는 이 펀드 설명을 이제 넘어갈 텐데요. 마지막에는 그냥 제가 작년 7월 27일 이후로 저희가 국내 재간접 펀드 설정 이후 성과를 업데이트해서 담아봤습니다. 한 5개월 동안 20% 정도의 수익을 이미 발생시켰고 3.9% 정도의 초과 성과를 내고 있고, 지금 국내 판매사들에서 계속 자금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5개월 만에 약 한 600억이 넘는 규모를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은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한 몇 가지 정도만 제가 추려서 답변을 드리고 뒤에 사은품 드리는 순서로 사은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이 올라왔네요. 탑10 홀딩스 회사들은 각각 ESG의 어떤 측면이 강조된 것일까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이고요. 상위 40개 중에서 탑10이니까 가장 비중이 높은 10대 종목이 되겠죠. 그 종목들은 저희가 봤을 때 환경, 사회적 책임, 어떤 그 지배구조,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도 환경에서 그 역할을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사회적 책임을 잘하고 있는 기업, 또는 지배가치가 좋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펀드의 경우에는 어떤 그 특정한 걸 잘하면 나머지 두 개를 못하거나, 또는 두 개를 잘하면 나머지 한 개를 못하는 기업도 편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슈로더 펀드에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어떤 기업이든지 세 가지를 중에서 한 가지나 두 가지를 훨씬 더 잘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조금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나머지 하나도 사실은 많이 못하면 저희가 배제시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을 다 충족하는 기업들 위주로 저희는 편입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 포트폴리오가 일반적인 글로벌 주식 펀드에 비해서 상당히 어떤 그 압축의 성격이 강합니다. 상당히 확신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들어갑니다. 시장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욕을 먹으면 저희가 다시 살펴보고요. 그 기업의 경영진을 만나가지고 고쳐라, 개선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게 되면 저희가 비중을 줄이거나 나중에는 매도하는 이유가 되고요. 예, 그래서 아까 보신 바대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만 보시더라도 일단은 이 환경 측면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의 어떤 대가지만, 기본적으로 직원에 대한 어떤 그 만족도도 되게 높고요. 주주 가치도 상당히 앞세우고, 예, 고객들도 상당히 잘 관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업이 이 어떤 한 가지에서 좋다고 살펴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나머지 세 가지도 두 가지도 다 잘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주로 저희 포트폴리오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상 어느 정도 질문이 되셨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을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년도 미국 증시가 기록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2021년 미국 및 글로벌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주 미국 정권이 바뀌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펀드 종목 선택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아주 좋은 질문이죠. 증시가 많이 올랐고요. 지난 몇 년간 미국이 앞장서서 올랐고, 작년에는 사실은 중국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요즘 이제 신흥시장도 좋다, 아니다, 그냥 미국 또는 유럽 선진국들이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증시가 과연 작년에 올라갔던 부분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로 급락을 했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상승세로는 작년이 상당히 높을 거는 같아요.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하지만 이게 이제 2년 차로 넘어왔기 때문에 올해 전 세계적인 경기가 회복기로 들어가지만 작년보다는 상승폭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식들이 밸류에이션, 주가가 너무 오르지 않았나?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어떤 그 주식의 가치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식을 잘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주식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되면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고 앞으로 어떤 시장의 기대 수익이 낮아지고 조정도 대비해야 되고 하면 결국은 제일 좋은 것들 위주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 제일 좋은 것들 위주로 가져가려면 결국은 우리가 많이 종목 수를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압축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죠. 확신이 그만큼 높은 것들 위주로 가져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미국과 글로벌 증시가 더는 올라갈 수 있다. 왜냐? 올해도 경기는 좋아지고 미국의 통화 정책은 한 내년 정도 돼야 이제 양적 완화 축소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올해 상반기나 당분간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확신이 높은 종목을 가져가자. 저희 지속가능성장주도 저는 그런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요. 미국 정권이 바뀌는데 단기적으로 펀드 종목 선택에 영향을 주느냐? 단기적으로 당장 뭐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꾸준하게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어떤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바이든 정부의 환경 정책이 바뀔 것 같아요. 파리 기후협약에 취임 즉시 당일날 가입을 다시 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매년 한 5천억 불 정도씩을 이런 어떤 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걸 이제 다 달성은 못하더라도 이전에 비해서 달라질 것이고 미국에 있는 저희가 편입하고 있는 이 ESG 관련 기업들, 친환경 기업들이나 ESG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저희가 찾지 못했던 미국 기업 중에서 그런 이 성과가 개선될 만한 기업들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올해 중에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조금씩 변화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 요즘 코스피가 요동을 치는데 괜찮을지요? 예. 요동을 쳐서 걱정이시죠? 예. 뭐 제가 봐서는 요동의 원인이 딴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좀 남들보다 좀 더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단기에 빨리 올라가고 또 빨리 빠지고 해서 이제 그렇다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차익 실현하는 매물들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의 어떤 증시에서 어떤 수급, 증시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위험 선호 심리가 바뀔 때마다 신흥시장은 훨씬 더 변동성이 올라갈 수 있고, 특히 신흥시장 가운데 지난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크게 움직인 증시가 우리 한국 증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훨씬 더 영향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좋은 기업들 위주로 얼마나 잘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서 좋은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갈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고민이 될 때 결국은 기업에 대한 선별적 투자가 중요해지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또 그러한 대상이 될 것 같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업들은 조정 좀 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지 않느냐. 그래서 펀드를 잘 선택하시고 종목을 잘 보고 투자하는 게 답이다. 이게 뭐 저희 생각이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펀드를 운용을 하고 골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순서를 여기까지 마감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